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신흥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신흥국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도 1%가 넘게 올랐고 우리 증시도 박스권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월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신흥국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신흥국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블룸버그가 분석하기를 네. 이 신흥국 시장 랠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그렇군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신흥국 증시가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함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상승에 뚜렷한 재료를 찾을 수가 없어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전거래일보다 0.44% 올렸고요. 또 홍콩 항생도 0.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도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13년 만에 최장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초와 대비해 MSCI 신흥국 지수는 1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호재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신흥국 시장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2일 JP모건 실적 호조로 미국 S&P 지수가 심리적 저지선이 2,900선을 돌파하면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중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위안화 신규 대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신흥국 증시 랠리가 불안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신흥국 증시가 곧 떨어질 것이란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ETF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티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주식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달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신흥국 ETF에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2년 만에 두 번째 일입니다. 지난 1분기 MSCI 신흥국 지수가 2012년 이후 최고 분기 상승률을 기록한 뒤 일부 투자자들이 조용히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블룸버그는 1분기가 끝난 뒤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피니스테르 캐피털의 와스는 아시아 증시가 남은 한 해 동안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금리와 주식시장 부조화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흥국 증시 불안에도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적 통화 정책,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과 경제 지표 호조가 증시를 뒷받침해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벤지 무라는 아시아 증시의 반등이 향후 분기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했고요. JP모건의 크레이그 역시 경제 지표 호조로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산업 생산과 제조업 사이클이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가 혜택을 받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네, 자, 신흥국 시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석들이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금융 완화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그럼에도 많은 월가 분석가들은 경제 성장력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축에 속할지 정말 밝은 빛을 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신반의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정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 지난주와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에 오늘은 3대 주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오늘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가 그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은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에 타격이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아직 크게 우려하기는 이르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자세한 반응들 외신 반응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의 호실적에 좋은 전망을 기대하던 뉴욕 증시 오늘 다시 주춤하면서 실적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할 기업의 85%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표면적 수치는 좋은 흐름인데요. 기대치가 낮아진 데서 기저효과로 반영된 수치인 만큼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 감소라는 결과를 도출하며 주가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또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 5.71달러로 예상치였던 4.89달러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러나 매출 같은 경우는 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였던 89억 달러에서는 조금은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에 좀 타격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나 골드만의 최대 사업 부문인 기관 고객 부문의 매출이 3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8% 급감한 것이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거래 활동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요인은 첫째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같은 이런 국가적인 갈등 요인을 꼽았습니다. 또한 비둘기 연준 정책으로 수익률 곡선 평탄화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은행 수입이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1년을 시작하는 1분기 실적으로는 만족을 한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또 감원을 단행하면서 불안함을 반영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금액을 전년 대비 20% 삭감한 32억 6천만 달러로 책정을 했고요. 인력도 4분기보다는 2%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6대 투자은행 중 월가의 의존도가 가장 높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번 실적 부진이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의 매출 부진은 곧 월가의 전반적인 거래가 급감한 것을 증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원 MDB 사건을 꼽았는데요. 작년에 스캔들로 인해 부분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말레이시아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간 것도 이번 실적 부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시티그룹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의 1분기 주당 순이익 1.87달러로 예상치였던 1.8달러는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출이 185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186억 3천만 달러를 밑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시티그룹의 총 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 수익이 1분기에 24%나 하락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역시나 주가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티그룹의 마이클 코벨트 CEO는 이번 실적은 우리가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진전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며 원하는 목표를 향해 분명히 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티그룹 측은 이번 실적에 대해 주식 거래 수익이 급감하긴 했지만 투자은행 부문 매출이 20%가 개선이 되면서 이번 손실이 좀 상쇄됐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 분기 실적은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 월가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4.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 어닝스카우트의 닉 라이치 CEO는 이미 저평가된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EPS 추정치의 삭감 규모가 기존보다는 크게 나오고 있지만 또 지난 분기보다는 조정 규모가 덜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차이킨 애널리틱스의 마크 차이킨 CEO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1분기 실적 타격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허정미 캐스터가 살펴주셨다시피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다음 분기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정제도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여기서 멈출지 좀 의구심이 좀 드네요. 자, 외신 반응 허정미 캐스터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